바로 샘플 벡터 머신의 적용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거는 이제 리그레션인데요. 리그레션이라는 거는 아까와 달리 아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이제 정답이 뭐 A, B, C, D, E 중에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객관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리그레션의 목적은 어떤 실수를 예측을 하는 거죠. 어떤 함수를 자체에 이 실수들을 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어려운 테스트겠죠. 가우시안 프로세스가 많이 쓰이는데요.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간략한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점이 하나가 예측이 됐어요. 관측이 됐어요. 점이 하나 관측이 되면은 아마도 이 함수가 이 점을 지나갈 거는 뭐 이게 가장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쪽을 얘가 노이즈가 있어서 이런 데를 흘러갈 수도 있겠죠. 함수가. 아마도 더 먼 곳을 지나가는 게 정답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도 요걸 관통하는 게 확률이 제일 높을 거고요. 그리고 멀리 지나가는 거는 아마도 확률이 낮겠죠. 그럼 점 하나를 딱 관측했을 때 함수들별로 확률을 따지자면 얘가 가장 확률이 높고 점점 멀어질수록 낮아지는구나. 이게 어때요? 등고선이죠? 결국은 어떠한 정규 분포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점 하나 관측됐을 때 그 점을 중심으로 정규 분포를 만들었어요? 그럼 점 두 개가 되면 어떻게 되냐? 차원을 하나 늘려요. 2차원으로. 그리고 그거를 부드럽게 2차원의 가우시안 분포를 만드는 거죠. 점 3개가 관측되면은 3차원으로 늘려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게 점 100개다. 그러면은 100차원의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가우시안 그 형태를 만들고 100차원의.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내가 100개를 가지고서 100차원의 가우시안 프로세스 만들었으면은 이제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인풋이 딱 들어왔어요. 얘에 대해서는 도대체 y값이 뭐지라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얘도 어떤 가우시안을 만들겠죠? 그러면 요거랑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런 쌍봉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을 기준으로 해서 프리딕션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모델과 관측값을 갖고 있던 모델과 새로 들어온 것의 가우시안과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프리딕션을 하는 것이 바로 가우시안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그냥 멀티비어릭 가우시안이에요. 그냥 다차원의 가우시안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듯이 조인트 가우시안을 통해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이제 만든다. 프리딕션을 한다.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구하면은 요 값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값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 이렇게 점이 늘어날 때마다 이렇게 그 파란색은 이제 베어리언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함수의 범위가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검은색은 이제 민 값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그런 걸 결정하는 거죠. 꼭 이 관측값을 지나가야 되느냐. 얘가 노이즈가 많으면은 꼭 지나갈 필요 없겠죠. 노이즈가 좀 적다. 그러면 이제 안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설정해 줄 수도 있고 원래 펑션이 피어리딕하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반복다 이런 거에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굉장히 이제 theoretical하게 이론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100개가 있으면 100차원의 가우시안을 만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너무 느려져요. 그래서 최대 다룰 수 있는 것이 한 몇천 개 정도. 그 이상 되면은 컴퓨터가 힘들어서 못 다룹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중간 과정에 이 매트릭스 인버스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0 x 1000의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구하려면요. 이게 그 계산 복잡도가 5의 n 3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계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데이터 수가 많지 않을 때 효용이 있고 뭐 빅데이터 이런 건 적용할 수 없고요. 대신에 이론적으로 아름다운 값을 내주고요. 성능도 굉장히 좋고요. 네.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맨 처음에 데이터가 많이 들어오면 그걸 줄인다든지 하는 방법들의 어프로시메이션 방법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우시안 프로세스 GPML이라는
라이브러리 있거든요. 이거 쓰는 거 쉬워요. 그래서 이거 써보시고 한번 해보셔도 구글에 치면 나와요. 한번 해보셔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나 할 거는 이제 Dimensionality Reduction인데요. 아까까지는 이제 Supervised Learning의 Classification과 그 Regression에 대해서 했고요. 지금 하는 거는 이제 Unsupervised Learning을 할 거예요. 아까 잠깐 커널 펑션 말씀드렸는데, 커널 펑션은 데이터를 하이 디멘셔널 스페이스로 옮겼죠. 그래서 걔네들이 잘 나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데이터를 하이 디멘셔널 스페이스로 옮기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로우 디멘셔널 스페이스로 옮길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걷는 건지 뛰는 건지를 지금 이제 좀 프리딕션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막 센서를 막 달아가지고 센서를 한 100개를 달았어요. 자, 그럼 막 데이터가 막 100개 혹은 뭐 막 200개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차원, 100차원, 200차원의 벡터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과연 예측하는 게 쉬울까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요, 이걸 이제 Curse of Dimensionality라고 하는데 차원의 저주. 그러니까 만약 2차원이면은 2차원에 이런 영역이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만약에 차원이 늘어나서 3차원이 되잖아요. 그럼 3차원에서 이 평면의 영역은 이 3차원의 넓은 공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차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 익스포넨셜하게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만약 100차원이라고 쳐봐요? 그럼 100차원 공간을 다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수의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차원이 높으면은 내가 이 경험들을 다 쌓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마치 뭐 팔목이 1도이고 무릎이 3도이고 허리가 6도이고 이런 모든 경우를 다 조합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주로 처음에 머신러닝에 데이터를 집어넣기 전에 하는 거는 얘의 디멘전을 아예 처음부터 줄여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디멘저널리티 리덕션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머신러닝, 그 중에서도 unsupervised learning 중에 하나입니다. 레이블이 필요 없는 거죠. 대표적인 방법은 PCA가 있는데요. PCA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여기 지금 스프링 운동이 있어요. 자, 이 운동은 1차원 운동이죠. 왜냐면 얘가 이렇게 직선을 따라서 진동하니까 단지 이 거리 x만으로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카메라 3개로 관측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데이터가 들어오는 인풋 값은 아마도 이걸 3개씩 이렇게 들어온다고 치면은 9개짜리 벡터가 들어온다는 거죠. 길이 9개짜리가.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데이터를 분석한다면은 요 X 하나가 들어오는 거 원하세요? 아니면 요 9개 들어오는 거 원하세요? 이게 좀 더 깔끔하겠죠? 자, 그렇듯이 이 데이터로부터 과연 원래 있었던 그 숨어있던 공간은 무엇이냐? 얘는 3차원이라 1차원이다. 이런 걸 밝혀주는 게 바로 PCA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밝히냐면요. 데이터를 쭉 보면은 데이터가 아마 얘를 보면은 이렇게 올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많이 움직이는, 이 스프링이 움직이는 방향이 많은 그런 베어런스를 갖고 있을 거고요. 이 방향은 베어런스가 적겠죠. PCA가 하는 일은 이 베어런스가 많은 방향을 프린시플 액시스로 찾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얘네들 여기다 프로젝션 시켜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얘네들을 살살살살 잘 돌려가지고 여기가 프린시플 액시스구나, 그럼 나머지를 여기다가 다 투영시키는 거예요. 쫙 붙여버려요. 그래서 더 낮은 디멘전의 공간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9차원의 벡터가 1차원의 벡터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PCA라고 하고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 글 중에서 이제 재밌는 블로그 글이 있는데요. 이거 T-Robotics에 가서도 이 관한 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은 미스코리아 2013년도 대구에서 열린 미스코리아의 얼굴들을 분석해 본 거죠. 과연 이 얼굴들은 어떠한 프린시플 액시스로 이루어져 있느냐, 어떤 프린시플 액시스들의 조합들이 이 얼굴들을 만드는 건데, 신기하게도 가장 중요한 액시스들은 6개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6명의 대표적인 얼굴을 놓고 걔네들을 잘 섞으면은 지금 참가한 모든
참가자들의 얼굴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지금 뭐 얘네들이 이제 가장 비슷하게 나타내는 거죠. 신기하죠. 네. 이게 바로 디멘저널 리덕션입니다. 원래의 데이터는 지금 얘 사진이라고 생각해보면은 못 잡아도 1000 by 500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얼마예요? 5만인가요? 네. 5만, 길이가 5만짜리 벡터라고요. 디멘저널리티가 5만이라고요. 근데 5만을 다 이렇게 다루는 게 아니라 얘를 디멘저널리티 리덕션을 통해서 디멘전을 줄이고 이제 거기에서 머신러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PCA의 힘입니다. 네, 드디어 끝났습니다. 네. 힘드네요. 네, 벌써 50분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정리하겠습니다. 네, 머신러닝이라는 것은요, 어떤 태스크를 experience를 통해서 그 성능, 숫자로 된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태스크는 그 값이, 목적으로 하는 값이 discrete, 구분되어 있는 값이면은 classification, 연속된 값을 예측하고 싶으면은 regression, 그리고 아예 그 목적하는 타겟 값이 없고 그냥 그 데이터만 보고선 알고 싶으면 이걸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클러스터링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퍼포먼스는 이제 우리가 러닝을 한다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제 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 목적이라는 건데, 그 목적을 숫자로 나타내야 되고, 에러를 카운트하거나 혹은 실제 함수의 거리를 재거나, 이런 방법이 있고요. experience는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죠. 데이터 중에서도 레이블 된 게 있고 언레이블 된 게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구글에서 사진들을 막 뽑아왔다. 그러면은 사진들의 착한 사람들은 얘는 엄태웅이에요, 얘는 태연이에요, 얘는 서연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이제 레이블 데이터 그러고, 언레이블 된 데이터. 그래서 레이블 된 데이터가 훨씬 더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머신러닝 프로세스는 사실 머신러닝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눈다면 이제 파라메트릭과 논 파라메트릭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파라메트릭이라는 거는 먼저 데이터가 1차 함수일 거야, 2차 함수일 거야, 이렇게 먼저 예측을 하고 시작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냥 이렇게 파라메트릭 모델을 트레이닝 하다 보면은 얘가 이렇게 너무 복잡해질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regularization term을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학습할 때 팁 중에 하나는 그냥 모든 데이터를 다 학습을 해가지고 얘 에러만 줄이면 장땡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일부를 떼서 얘만 먼저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테스트 에러를 보는 거죠. 이런 걸 이제 validation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논파라메트릭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간단하게 이제 SVM, Support Vector Machine이랑 GP,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Dimensionality Reduction 방법, 대표적으로 PCA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요거 다음에는 딥러닝 뒤에 슬라이드 있거든요. 그것을 조만간 또 이렇게 목소리 아프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열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